오늘은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 정의 부분 중 항만시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항만시설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항만시설이란 국제항해 선박과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 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항만법 제2조 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만법 제2조 5호에는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 친수시설, 항만 배후 단지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여러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 시설마다 포인트만 잘 잡는다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시설부터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기본시설의 포인트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선착장, 방파제 등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이 포인트에 맞추어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능시설을 보시겠습니다. 기능시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이미지는 어떠한 부지의 이동식 컨테이너 취급소에서 얼음어항 판매 중이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소음공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초 정도 본 이미지를 상상하며 기억해 보겠습니다. 얼음어항 판매 중입니다. 얼음어항 사세요. 얼음어항 사세요. 자, 이제 본 이미지를 기억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는 기능시설 내용 중 7번 항목의 항만시설용 부지를 뜻합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취급소는 3개의 단어를 띄어서 이동식 컨테이너 취급소라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기능시설 내용 중 2번 항목의 이동식이라는 단어를 4번 항목의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3번 항목의 취급소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얼음 어항 판매 표지는 얼음, 어항, 판매, 표지를 띄워 4가지를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얼음은 기능시설 중 5번 항목의 얼음이라는 단어를, 어항은 8번과 9번 항목의 어항이라는 단어를, 판매는 4번 항목의 판매라는 단어를, 표지는 1번 항목의 표지를 뜻합니다. 홍보는 기능시설 중 6번 항목의 홍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공해는 기능시설 중 10번 항목에 있는 공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기능시설의 이미지 뜻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능시설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 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항만 친수시설을 구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지원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시설의 포인트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경험해본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이 보이는데 생각나는 아르바이트가 있으신가요? 아르바이트 중 극한의 아르바이트라 알려진 택배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원시설은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시고 집배송장과 복합화물터미널이 보이면 택배 아르바이트와 연결지어 지원시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항목을 보시면 전시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전시하면 떠오르는 아르바이트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기 좋은 박람회 아르바이트와 전시장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전시라는 단어가 보이면 박람회, 전시장 아르바이트를 떠올리며 지원시설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항목을 보시면 조립, 가공, 포장, 제조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조립, 가공, 포장, 제조하면 공장의 생산직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조립, 가공, 포장, 제조가 보이면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시면서 지원시설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에는 공공서비스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공공서비스 하면 관공서가 떠오르고 관공서 하면
대학생들이 방학에 많이 지원하는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공공 서비스가 보이면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시면서 지원시설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항목에는 편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편이라는 단어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듯한 주인공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장면에 잘 나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시면서 지원시설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항목에 벤처 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벤처 사업하면 중소기업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벤처 사업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중소기업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시고 지원시설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항목에는 건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건설하면 떠오르는 아르바이트는 지게에 벽돌을 쌓아 울러매고 머리에 안전모를 쓴 인력사무소 아르바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건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인력사무소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시고 지원시설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항목에는 지원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지원이라는 단어가 떡하니 적혀 있으니 자연스럽게 지원시설을 떠올리시거나 아르바이트는 지원을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아르바이트를 떠올리시면서 지원시설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시설마다 각각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항만 친수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만 친수시설의 포인트는 즐길 거리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항목을 보시면 낚시터, 유람선, 요트 등 해양 레저용 시설이 있고 2번 항목을 보시면 해양박물관, 어민민속관, 갯벌 체험장이 있습니다. 3번 항목을 보시면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양공원 시설이 있으며 4번 항목에는 인공해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여름휴가 때 즐기고 싶은 장소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항만 친수시설을 공부하실 때는 즐길거리를 포인트로 공부해주세요. 마지막 항만배후단지는 항목이 없기에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항만배후단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항목에 있는 시설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에 나온 대로 정리해 보시고 카페에 관련 문제를 올려두었으니 꼭 풀어보세요.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